자, 인스타그램의 이 개인 화면을 보시면 지금 뭐가 먼저 보여요? 사진. 그쵸? 그러고 나서 이 밑에 보면 휘뚤마뚤 그냥 막 입어도 예쁜 반팔티 브랜드 추천 땡땡땡 해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실제 이 사람이 적은 게 이렇게 두 줄 적은 건 아니고요. 이 더보기를 눌러야 나머지 글들이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보기 누르면 이만큼의 글이 또 숨겨져 있죠. 그쵸? 이렇게 나오는 게 인스타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스타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중요해요. 그럼 사진이나 동영상만 올리면 될까요? 아니요. 검색을 해서 찾아지려면 이 사진이나 동영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검색 엔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스타그램에 검색하는 이 엔진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을 때 나올 수 있는 이 키워드들도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위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바로 요 해시태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고, 또 사람들이 이 글이나 동영상을 딱 봤을 때 이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보게 되는 게 이제 더보기 내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줄 정도는 이 내용에 대해서 확 끌릴 만한 어떤 내용을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 올린 거 보면은 휘뚤마뚤 해서 뭐 브랜드 추천 이렇게 해놓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보기를 누르니까 아, 이런 내용들이구나,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게 그렇게 구조를 꾸몄죠.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를 올릴 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막상 떠 있으니까 이 허니TV라는 계정을 제가 들어가서 볼게요. 그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계정에 내용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게 보이네요. 그러면 딱 봤을 때 뭐 칼 같은 사람들 특징,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칼 같은 사람들일까 이렇게 궁금해서 더 들여다보고 더 내용들을 훑어보게 되죠. 그리고 이게 정말 정보라고 느껴진다면 나는 나중에 이런 거 이제 받아보기 위해서 이 계정에 팔로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배포를 해주시는 게 여기서는 좀 필요하실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 꿀정보통이라는 어떤 채널에 보니까 이 밑에 보면 팔로잉 메시지 연락처라고 있네요. 그래서 만약 여기다 내가 연락을 하고 싶으면 연락처를 눌러서 통화나 메일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링크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 꿀정보통에 어떤 웹사이트 같은 데 가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서 그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눌러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꾸며져 있네요. 자, 이게 이제 인스타에서 홍보하는 그런 일종의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계속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제일 앞에 화면인데요. 여기는 로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하트 모양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내 계정에 어떤 새로운 어떤 활동들을 알려주는 알림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림창을 누르면 누가 댓글을 남겼다라든지 누가 어떤 릴스를 좋아한다라든지 어떤 뭐 댓글을 남기거나 제 팔로우가 뭐 좋아요를 눌렀다라든지 누가 팔로우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알림에서 다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표시는 뭐냐면 메신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이 비행기를 한번 눌러보자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 팔로워들 중에서 현재 들어와서 인스타그램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내 팔로워한테 어떤 메시지를 남기거나 얘기를 하고 싶다면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남기거나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자, 일단 여기 메시지에서는 제가 이렇게 눌러보면은 제가 얘기를 했었던, 대화했었던 이런 내용들이 보이죠. 그쵸?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창이 있더라.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팔로우가 아닌 사람이 메시지를 남겼을 때는 메시지 요청 1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제 나한테 메시지를 남기려고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보이는 그런 창이 있고요. 요거는 뭐 별로 안 쓰실 것 같은데 영상 통화 하실 때 쓰시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얘네들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얘네는 스토리라고 불러요. 스토리라는 건 뭐냐면 나의 팔로워들에게 내가 24시간 동안만 보여지게 하는 어떤 게시글을 올린 게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24시간 이후면 사라지는 그런 게시글들이에요. 그런데 왜 올리느냐? 간단하게 나의 어떤 상황, 소통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스토리를 올리게 되면 피드 게시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새로 고침해보면 또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내용들이 저 밑에 어딘가로 내려가 버리거나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토리로 올리게 된다면 내 팔로워들에게 계속해서 로고가 보이게 되겠죠. 프로필 사진들이.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오피셜 계정들, 그러니까 상업용 계정들 같은 경우는 자기 로고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 카카오뱅크인가 여기서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이렇게 누르면은 얘네 그 내용 같은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지는 게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스토리는 우리가 아직 내용을 보지 않았을 때는 여기 이렇게 노란색이라 해야 될까요? 예쁘게 테두리가 칠해져 있고요. 내용을 다 보고 나서는 저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회색으로 뒤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드 게시물은 계속해서 내용이 사라져 버리거나 바뀌어지지만 우리가 만약 스토리로 올리게 된다면 내 로고가 은연중에 계속해서 내 팔로워들에게 보이게 되거든요. 눌러보면은 나의 어떤 소식 같은 거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브랜딩을 할 때 꾸준하게 올려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이따가 같이 올려볼게요. 아직 제가 설명 중이라서. 그죠? 자, 요거 피드에 있는 내용이 지금 보면은 아이더로드라고 해서 아이더 그 스포츠 옷이라고 할까요? 등산 옷 업계에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얘네가 이렇게 뭐 전국에 이제 길에 가서 찍는 사진들 요런 걸 가지고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부산에 갔던 이런 사진들 보니까 뭐 부산포의 역사를 더듬어 가는 길 점점점 이렇게 돼 있죠. 옆으로 이렇게 넘기면 내용을 이렇게 더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4/5라고 돼 있는 게 뭐냐면 이 아이더 로드라고 하는 데서 올린 게시물이 5장의 사진을 올린 거고, 지금 현재 이 화면이 4번째 사진이다 라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넘기면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서 보이죠. 만약 이 사진이 좋다면 이 사진을 2번 터치하시면 이렇게 하트가 들어와요. 그래서 좋아요를 표시할 수가 있고, 만약에 잘못 표시했을 땐 이렇게 풀면 돼요.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면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블로그랑 좀 다른 점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그 전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은요, 글을 꾸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블로그 같은 경우는 뭐 진하게 한다든지 밑줄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글씨체를 크게 한다든지 이런 수정이 가능한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의 게시글에는 그런 수정이 안 되다 보니 너무 글만 적으면 되게 삭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모지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꾸며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보이죠? 이렇게 해시태그를 넣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해시태그는 인스타그램에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사진이나 동영상이 중요하긴 한데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지려면 얘가 어떤 사진이다 라는 걸 인스타그램한테 알려줘야 그 사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시태그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내가 만약에 이 게시글이 좋아서 댓글을 적겠다. 그럼 요 말풍선 모양을 누르면 댓글을 적을 수 있게 이 밑에 이렇게 생겨요. 댓글 적고 게시하면은 댓글이 달려지는 거고요. 지금 댓글 달 건 아니라서 다시 넘어갈게요. 이 종이 비행기는 뭐냐면 이 게시글이 너무나도 좋아서 내 팔로워, 나랑 이제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이 게시글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요거 누르면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한테 게시물을 보낸다든지 하는 게 가능해요. 또는 이 게시물이 진짜 좋으면 내가 이거를 단톡방에 보내야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 밑에서 링크 복사를 하거나 공유하기를 이용해서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보내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되게 다양한 내용들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뭐 팝업 매장이나 제품에 대한 소개도 있을 거고 일상에 대한 내용들도 있기는 할 텐데요. 만약에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되게 유용한 컨텐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내가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따라서 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요 옆에 보면 요거 보이세요? 이게 책갈피예요. 그래서 이 피드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나중에 마주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보가 정말로 유용하다라고 가정이 된다면 여기 책갈피를 눌러서 보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컬렉션을 나눠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정보라는 대로 나눠서 넣게 되면은 그 안에 이렇게 저장이 돼 있고요. 나중에 언제든지 이렇게 열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만약에 얘를 시간이 다 지나서 얘는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책갈피를 다시 풀어버리면 이렇게 컬렉션에서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실 때 가끔 보면 되게 중요한 정보, 내가 진짜 이거는 알아두면 나중에 쓸만한데 이런 정보가 있다면 즐겨찾기를 해서 두시는 것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인스타그램의 뉴스피드를 쭉 훑어보고 있는데요. 이 뉴스피드는 나랑 팔로우 되어 있는 사람과 그리고 이런 광고가 배치가 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게시글을 적는 거는 나중에는 여기 있는 플러스를 눌러서 게시글을 적게 되겠죠. 자, 일단 여기 집 모양 버튼의 홈 버튼 설명드렸고 이제 두 번째 있는 돋보기를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177페이지에 대략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책 보실 분들은 177페이지를 같이 봐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누르게 될 이 돋보기 버튼은 검색이라고 해요. 이 검색을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검색창들이 떠요. 여기 띄워져 있는 얘네들은요, 제가 관심을 가졌었을 법한 것들을 띄워준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뭔가를 검색을 하기도 했을 거고 또는 친구가 올린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어떤 활동을 했겠죠. 그러면 그 활동한 것들을 보고 인스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얘는 예를 들어 제가 MBTI 같은 거 좋아하면 MBTI 좋아해. 그럼 MBTI와 관련된 게시글을 이 검색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 이 검색창의 메뉴는 그렇게 좀 다르게 보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위쪽에 보시면 검색이 보여요. 그쵸? 자, 여기를 한번 클릭해서 눌러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검색을 하는 거는 어떤 것들을 검색하게 되냐면 사람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해시태그를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친절한 수정쌤을 찾아볼게요. 자, 친절한만 써도 이렇게 나오긴 나옵니다. 그죠? 자, 제가 이렇게 적으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얘가 왜 나오는지부터 일단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가 이름에다가 친절한 수정쌤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만약에 한우를 찾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뭐 과일 이런 것들을 찾거나 할 때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찾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키워드가 이름에 적혀져 있어야 걸려서 나오기가 쉽겠다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려고 제가 찾은 거예요. 또는 사람들이 찾을 때 보통 이 부분에는 어떤 걸 찾냐면 인스타그램의 아이디 있죠.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디팔천사나 뭐 한일 넘버원이나 이런 아이디를 알려준다면 그런 아이디를 쳐서 찾는 공간이 이 검색창이기도 해요. 자, 이번에는 제가 댕댕이라고 적어볼게요. 그냥 해시태그를 보거나 할 건데 여기 있는 이 버튼은 인기 계정이란 뜻이에요. 근데 뭐 특별하게 뭐는 없고요. 댕댕이라고 적혀있는 이런 계정들이 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요 옆에도 비슷해요. 이건 이제 사람 검색할 때.
그래서 이름 부분에 이 댕댕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는 노래. 댕댕이라는 노래들이 검색이 돼서 나온 거고, 요 옆에 샵은 해시태그. 자, 보면은 요 댕댕이라는 해시태그는요, 게시물이 1857만 건이에요. 자,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1857만 개의 지금 게시글들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런 표시는 뭐냐면 릴스 게시물. 요거는 뭐냐면 피드의 게시물인데 사진을 여러 개를 올려서 띄운 그런 게시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옆에 보니까 팔로우라는 게 보이죠? 이거는 뭐냐면 이 댕댕이라는 해시태그를 쓴 게시물들을 내가 받아서 보겠다라는 게 팔로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해시태그는 팔로우를 해서 그 해시태그 자체를 받아볼 수도 있어요. 아까 댕댕이가요. 1857만 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게시물 하나하나 쓸 때마다 사람들이 댕댕이를 쓴 사람들이 1857만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댕댕이라고 써서 게시글을 올리려고 하면 그게 과연 저기 잘 보일까요? 생각보다 금방 사라지거나 잘 안 보이거나, 왜냐하면 경쟁자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쓰는 것도 일단은 내가 만약 강아지를 설명하려면 필요는 하겠지만, 요거 말고도 댕댕이 소통이나 댕댕이 스타그램이나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밑으로 내리면 댕댕이 맘이나 요런 걸로 내려서 보면은 훨씬 더 게시물의 양이 적죠. 그죠? 물론 찾는 사람도 조금 그만큼 적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이 해시태그를 썼을 때 그래도 사람들한테 노출이 쉽게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쓸 때는 큰 해시태그만 쓰지 않고 작은 해시태그,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검색은 조금 적더라도 그래도 내 해시태그를 쳤을 때 내 게시물이 오랫동안 그래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큰 해시태그랑 작은 해시태그를 적절하게 섞어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 옆에 있는 얘는 뭐냐? 지도,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댕댕이라고 적혀있는 장소들이 찾아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댕댕이 말고 한일컴퓨터 학원을 쳐볼게요. 자, 이렇게 적어서 보면은 여기 장소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이 장소 태그를 눌러서 보면요. 이 학원의 위치와 그리고 제가 올렸던 한일컴퓨터 학원이라는 해시태그, 장소 태그가 들어있는 인기 게시물이나 최근 게시물도 이렇게 들어가서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쇼핑몰이라면 사실 지역까지 들어가진 않겠지만은 만약 지역에 관련된 어떤 그런 업종을 운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장소도 좀 신경을 쓰시고 장소 태그도 넣는 걸 추천드려요. 자, 검색은 요 정도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나중에 한번 다시 검색해보고 세 번째 있는 요 플러스 표시,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릴 거라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다음 거 얘기할게요. 자, 이 플러스 표시는 게시글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를 눌러보면요. 게시물, 스토리, 릴스, 라이브 이렇게 나오죠. 자, 게시물이라는 거는 피드 게시물을 말하고, 스토리가 아까 말씀드린 위에 스토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릴스라는 거는 보통은 사진보다는 동영상을 올리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세로 형태의 짤막한 동영상을 올리는 게 릴스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채널 계정을 진짜 키워나가실 거면 인스타그램은 무슨 도구예요? 마케팅 도구일까요? 소통의 도구일까요? 아이, 정말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소통의 도구예요. 아니, 우리 입장은 마케팅 하고 싶죠.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게 사람들한테 비춰지면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겠죠. 소통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키워나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팔로우를 모으고 그 간에 이제 소통을 좀 하시기 위해서 뭐 매주 언제 뭐 라이브 방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라이브로 소통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업체에서 어떤 행사 같은 걸 한다. 그럴 때도 저 라이브 방송을 쓰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특히나 의류 쪽은 되게 많이 하고 있으시고요. 의류 쪽이 아니더라도 인플루언서 분들은 라이브로 소통을 꽤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짬밥이 좀 생기면 그때는 라이브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일단은 말씀드리고, 처음부터 하려면 어버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일단은 바로는 시작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리고, 옆에 있는 얘는 뭐냐? 릴스라고 합니다. 자, 이 릴스 같은 경우는요, 누르면 이렇게 음악하고 같이 좀 재미있는 어떤 동영상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넉넉히 보다 보면은 재미있는 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뭐 춤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서 좀 재미있는 것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는 게 릴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릴스 같은 거에서 조금 유용한 정보 같은 걸 준다면 사람들이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남기고, 또 이게 진짜로 관심이 된다면 더보기를 눌러서 내용을 더 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넉넉히 보게 됐다가 소리를 내서 제가 옆으로 넘어갈게요. 넉넉히 보게 됐다가 빠져들게 되는 게 릴스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스타그램을 릴스타그램이라고 할 정도로 릴스가 되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엔 좀 동영상을 짤막하게, 뭐 어렵지는 않거든요. 뭐 굉장한 기법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짤막하게 어떤 정보를 담아서 릴스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게 된다면 팔로워도 많이 모을 수가 있을 거고, 괜찮은 정보라면 사람들이 좋아요도 많이 누르겠죠. 그리고 서로 공유도 하겠죠. 그러면서 내 정보가 많이 퍼져나가게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노려보실 만해요. 릴스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계정 설명할 차례예요. 자, 여기 계정을 제가 눌렀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제 개인 계정 보이죠? 여기를 눌러보면 저에게 있는 계정들이 쫙 보입니다. 이게 다 제 계정이고요. 또 만들 수도 있어요. 5개까지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5개예요? 더 있어요. 더 추가해도 돼요. 네,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계정들을 다 동시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스토어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만드는 걸 보여드리다 보니까 계정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참고로 그렇게 돼서 많아진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근데 다 따로따로 다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계정에다가 뭐 넣거나 소통하는 게 다 같이 가능하고, 이 계정들이 여러 개일 때 똑같이 계정에다가 똑같은 게시물을 다 올리시는 것도 가능하고, 근데 계정이 다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 계정을 아는 사람이 이 계정들을 몽땅 알아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정들 간에 좀 구분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내 개인 계정이라면 요거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학원에 대한 계정, 또 요거는 예를 들어 내가 취미로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한 계정, 뭐 요거는 예를 들어 육아에 대한 계정,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정의 성격을 나눠서 관리가 다 가능하고요. 이 이름 또한 제가 지금 D8천사로 지었지만 이 이름도 내 맘대로 지을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실 때 좀 유의하실 부분이, 계정에 하나의 계정만 다루게 되면 내가 사실 설명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까 계정에 막 섞여서 어떤 계정인지 성격을 알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계정마다 이렇게 나눠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건 되게 좀 좋은 그런 경우라서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정은 그냥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 계정 만들기 하시면 계정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 이름 적어서 만드시는 건데, 이 사용자 이름은 영문이나 숫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용자 이름과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중복됐다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바꿔주시면 되고, 프로페셔널 계정 같은 경우는 모든 계정을 프로페셔널로 변화는 못해요. 아마 그 프로페셔널 계정이 한 3개인가? 그 정도가 아마 프로페셔널 계정이 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 계정과 프로페셔널 계정과의 차이라고 한다면 개인 계정에는 뭐 전화하기나 이런 기능이 따로 없거든요. 그리고 인사이트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도 개인 계정에서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 광고나 홍보를 할 수 없다라는 것도 개인 계정의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프로페셔널 계정의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프로페셔널 대시보드가 있고 통화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하게 이렇게 통화를 연결해 놓거나 아니면 대시보드를 놓고 내가 이제 계정에 올린 게시글에 몇 명이나 사람들이 도달이 됐고 이런 내용들을 뽑아볼 수 있는 게 프로페셔널 대시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이제 상업용으로 활용하실 때는 개인 계정을 내가 만들었다가 그 개인 계정을 프로페셔널 계정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반대로 프로페셔널 계정을 개인 계정으로도 바꿀 수 있으시니까 변환이 되게 자유롭다.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요 정도 얘기하고 요 옆에 있는 플러스. 요거는 얘랑 똑같아요. 게시글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옆에 있는 이 석삼자는 더보기예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개인정보에 대한 거 또는 내가 아까 그 책갈피로 저장해 놓은 거 또는 스토리로 올렸던 거 또는 나의 활동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제가 프로필 사진을 제 얼굴 사진으로 이렇게 넣어 두었고요. 게시물, 팔로워, 팔로잉이 보이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헷갈릴 만한 게 팔로워가 뭐고 대체 팔로잉이 뭐냐? 이게 좀 헷갈리실 만한 내용이라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팔로워는 나를 따르는 자예요. 자, 예를 들어 제가 계정을 만들었고 계정에다가 계속해서 게시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계정에 관심을 갖고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런 사람들이 팔로우를 신청을 하면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팔로잉은 반대로 제가 다른 사람의 계정에 팔로워를 신청했을 때 팔로잉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팔로워는 내 계정에 관심을 갖고 따르는 자. 팔로잉은 반대로 내가 다른 계정을 받아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게시글은 그냥 이렇게 제가 사진이나 동영상 올린 것들이 게시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위쪽에 친절한 수정쌤에서 적혀있는 이 부분은 저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길게 적은 이유는 본인 이름을 적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그냥 제가 그냥 적는 게 친절한 수정쌤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어찌됐건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을 길게 적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했을 때 나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엘리라고 쳐도 뭐 엘리들이 워낙에 많을 테니까 그 중에 이제 나오게 될 테고요. 아마도 블로그 마케팅 이렇게 쳐도 어딘가에 제게 이제 같이 또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목에 키워드를 섞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소개글이에요. 소개글인데 그냥 글만 적으면 좀 심심하니까 중간에 이렇게 이모지를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얘는 해시태그. 그러면 여기를 누르게 되면 한일컴퓨터학원의 해시태그가 달려있는 게시글들만 모아서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언급이라고 해요. 이렇게 골뱅이 붙이고 아이디 적으면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언급이 돼서 그 해당 계정으로 바로 또 넘어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D8천사라는 계정을 운영하면서 다른 계정과 연결을 짓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셔도 괜찮다라는 거 살짝 보여드리려고 넣어봤어요. 그거는 선생님 그 여러 가지 중에 다른 하나로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언급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긴 한데 제 계정 아니라 딴 것도 연결 다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여기다 적어서 그러니까 아이디란다. 여기 이거 이름을 적어가지고 연결을 시키면은 연결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웹사이트를 넣는 건데요. 인스타그램은 다른 계정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 게시물 자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링크를 넣잖아요. 그 링크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렇게 프로필창 하단에 웹사이트라는 공간에만 링크를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하나 또는 두 개까지 연결이 가능하실 텐데요. 실제로 나는 여러 군데로 홍보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인스타
뭐 인스타 바이오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유튜브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연결하고 싶은 여러 계정들을 연결해서 링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어플을 활용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하이라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스토리를 올린 것들 중에서 아까 스토리는 24시간 있으면 사라져 버린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내가 중요한 스토리, 사람들한테 자꾸 보여줬으면 하는 스토리는 하이라이트라는 걸로 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내 프로필에 와서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그 내용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빼주는 거를 하이라이트라고 해요. 그리고 제 게시물에 보면은 여기 앞정 박혀 있는 거 보여요? 요거는 상단 게시물이라고 하는데요. 상단 고정 게시물이요. 내가 여기에 이제 피드에 계속해서 적다 보면은 사실 요거는 계속해서 앞에 남았으면 하는 좀 중요한 피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요한 피드를 이렇게 상단 고정 게시물로 박아두면은 계속해서 내가 게시글을 올리더라도 얘네는 제일 앞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상단 고정 게시물은 3개까지 고정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제가 릴스로 올린 것들이고요. 요거는 그냥 피드로 올렸는데 피드에 사진을 여러 개를 넣은 거. 그리고 요거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건 피드에 사진 1개만 해서 올린 거. 이런 뜻이에요. 자, 릴스만 모아볼 때는 여기에 있는 부분을 누르면 제가 올렸던 릴스들만 모아서 볼 수도 있어요. 요 옆에 보니까 이런 숫자들 보이죠? 이게 재생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얘는 뭐냐면 내가 태그된, 여기 지금 보세요. 라이브 방송하는 거 보이죠? 이렇게 마케팅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마케팅 하려면 저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면은 내 팔로워들에게 인스타 보고 있을 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뜨니까 또 그 사람들이 참여도 하고 같이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런 게 마침 보여서 말씀드렸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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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진 않아요. 릴스에는 광고를 붙이진 않기 때문에 조회수가 높다고 수익이 들어오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조회수가 높고 팔로워가 많아지게 되면은 자꾸 상품을 내 것도 홍보 좀 해줘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홍보 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뭐 애드센스를 걸거나 할 수는 없어요. 자, 이번엔 여기 요거는 내가 태그된 사진이에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랑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이 레이디 나다 뭐 52라고 되어 있는 분이 자기 계정에다가 피드를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제가 눌러보면 이렇게 표시돼 있죠. 이 사람들을 얘는 누구다, 얘는 누구다, 얘는 누구다 이렇게 태그를 걸게 되면 저의 계정에 태그된 사진에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와지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학생들이 연습한다고 저를 태그를 걸어놔서 여기 뜬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한 번씩 쭉 계정에 대해서는 훑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궁금하신 거는 있으셨을까요? 태그 때문에 상대방이 이걸 가져간 거예요, 내 거를? 가져간 게 아니라요. 상대방이 자기 게시물을 올린 거예요. 선생님 공간에다가? 아니요. 제 공간이 아니라 자기 공간에다가. 자기 공간에다가. 올릴 때 저를 태그를 걸어놓게 되면 제 계정에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같이 사진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거 올릴 때 그러니까 그쪽 공간에도 같이 올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이제 공유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상담 고정 1개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게 그 게시물 올리고 나서 고정할 때 뭐 따로 설정해야 되는 게 있나요? 만약에 내가 상단 고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해당 게시물을 상단 고정 게시물로 설정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손가락으로 해야겠다.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내 프로필의 고정 보이세요? 설정에? 네.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고정을 3개까지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없앤대요.
확인하면 하나가 없어지고 그걸로 올라가겠죠? 저는 3개 고정하고 싶어서 지금은 취소할게요. 아까 여기 보니까 아까 리즈모리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방송하는 게 보이는데 기왕 보는 김에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네가 자꾸 자기네 각 정령마다 공간을 도장 찍을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설치를 해놨고요. 촬영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여기가 있는 이제 거예요. 정령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는 이렇게 6개 참여해서 정령 중에 하나인 같이 얘기를 하거나 네코단이에요. 어떤 반응을 보이거나 네코단은 그런 네코가미는 것들을 하게 7 되죠. 무지개 정령 중 보랏빛을 지닌 그렇게 라이브 방송까지 시작. 자, 여기까지. 네. 아까 전에 샵 댕댕이 해가지고 아, 샵을 네네. 이렇게 하잖아요. 아, 네네. 근데 그거를 내가 그 샵 예를 들어서 뭐 댕댕 뭐 과일 전문점 뭐 과일 가락시장 뭐 이런 걸로 쭉쭉쭉 했다가 내가 빼고 싶어요. 그럼 이거를 해제 방법하고 내가 확인 방법. 갤럭시로 팔로우가 모자이크를 되어 있어가지고 만약 뜬다라고 했을 때요. 네. 팔로우를 차단하는 거는 예를 들어 여기서 봐야겠구나. 그럼 댕댕이를 제가 팔로우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기 댕댕이에 잠깐 왔고 여기서 팔로우를 눌렀어요. 그럼 뭘로 바뀌었어요? 팔로잉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다시 누를게요. 취소하겠어요? 취소하면 돼요. 누른 거 취소하면은 풀리고요. 다시 누른 팔로우가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쭉 한 번씩 훑어보았고 일단은 여러분들의 프로필을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계정이면은 개인 계정으로 일단 와주세요. 여기서는 만약에 내가 계정을 분리해서 따로 계정을 만드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누르셔서 계정 추가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개인 계정으로 갈 거예요. 여기 옆에 프로필 창을 누르시는 거고요. 여기 위쪽에 보면은 계정 아이디 있잖아요. 여기를 눌러서 여기서 네, 계정 추가. 그래서 여기서 새 계정 만들기 하고 계정을 만드시면 돼요. 이름은 똑같아야 되는 건가요? 어떤 이름이요? 이름이 틀려져야 되는 거지? 네, 완전히 똑같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앨리스 1717이라고 적어보면은 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정 이름을 쓸 수 없으니까 비슷한 이름들을 얘가 추천을 해줘요. 이런 이름들은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쓸 거예요 하고. 아니면 내가 딴 이름 쓰면 되죠. 그럼 다음 누르면 이렇게 계정에 대해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게 나오고요. 비밀번호니까 잠깐 가려놓고 하고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가입 완료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따로 놓겠다. 그럼 새로운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추가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원래 가입되어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그대로 쓸 거면 가입 완료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등록이 돼요. 약관에는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 동의함 하고 완료되었습니다. 닫기. 페이스북 추천 안 받을 거면 건너뛰고 프로필 사진을 추가해서 넣으면 되겠죠? 사진 지금 찍을 게 아니지? 라이브러리 선택. 지금 아무거나 넣을게요. 사진은. 그러고 사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기왕 넣는 김에 딴 거 넣을까요? 저번에 최근 거 말고 갤러리에서 예를 들어서 샌드애니어가 어디 갔냐? 저번에 만들어서 이용했었던 한일몰 요걸로 해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되잖아요. 사람 찾아보기에 인기 그 인스타그램 계정들 있는데 나는 요거 추가 안 할 거니까 넘어가면 될 테고. 그러면 계정 끝. 그쵸? 제가 이거 추가하기로 했었나 보다. 요거 눌러서 제거할게요. 얘는 삭제. 게시물은 내가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맘대로 하시면 되니까요.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쉽게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샌드애니어를 까먹었다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샌드애니어에서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핸드폰으로 옮길 수도 있었죠. 파일 폴더를 선택해서 저는 바탕화면에 하늘몰이라는 이름으로 저번에 만든 게 로고가 요런 로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고를 열기를 할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면은 뭐 519240 저는 이렇게 떴네요. 그럼 이제 제 핸드폰에서 샌드 뭐예요? 샌드 애니웨어요. 요거는 저희 컴퓨터 교육할 때 꽤 많이 설명하고 수업에서도 많이 진행했던 거죠. 그래서 핸드폰에 이제 샌드 애니어를 열어서 요게 지금 제 핸드폰 화면이에요. 여기 받기. 그러게요. 자, 여기다가 519240. 근데 내가 샌드 애니어 모르면 어차피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돼요. 아시죠? 그래서 받기 하면은 얘가 이제 받아줘서 핸드폰에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낱장으로 제가 하나 보낸 거는 샌드 애니웨어라는 갤러리에 샌드 애니웨어라는 폴더가 생겨서 그 안에 저장이 돼요. 지금 완료됐을 거니까 한번 볼게요. 어차피 별 모양 사진도 예전에 옮겨온 거라서 지금 한번 바꿔서 넣어볼게요. 자, 인스타에 왔고 이 별 모양을 딴 거 지금 하트 모양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프로필 편집에 가서 아바타는 제가 안 만들 거니까 나중에 하기. 혹시 난 아바타 만들고 싶어요? 만들게 하시면 돼요. 이거 안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사진을 새로운 프로필 사진 해서 지금 가져온 하늘물로 바꾸면 되죠. 그죠? 여기는 이제 이름을 적는 데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수정은 돼요. 14일 안에 2번만 변경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수정이 가능은 합니다. 자, 일단은 이름에다가 그럼 저는 하늘몰 이라고 체크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 속에 있는 데다가 여러가지 생활 속 필수 유용한 아이템을 소개해 드려요. 뭐 대략적으로 내가 적는 어떤 정보 내용들을 적으면 되는데 이렇게 글만 적으면 심심하니까 저는 여기다 웃는 얼굴 요 이모지를 넣고 있어요. 요런 데다가 근데 요것도 좀 너무 재미없죠? 그러면 내용을 좀 수정을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멘트가 사실 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여기다가 모양을 화살표 모양 이런 걸 이렇게 넣어서
꾸며볼게요. 이모지를 누르려면 뭘 눌러야 돼요? 이모지는 키보드에 보시면요. 웃는 얼굴 있죠? 요거 눌러서 넣으면 돼요. 예, 핸드폰에. 핸드폰에서 어떻게 해요? 요게 키보드 자판이잖아요. 이 자판 위쪽에 보면 요 웃는 모습 있어요. 요거.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식으로 적고 체크를 하면은 요렇게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링크 하나 추가할 수 있다 했죠. 여기다가 우리 스토어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외부 링크 추가. 근데 스토어 주소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잠시 최소화로 줄여놓고 우리 스토어를 들어가요. 저는 여기 미리 꺼내놨던 한일컴퓨터 요 로고로 들어가면 되지만 만약에 내가 꺼내놓은 게 없다면 스토어 센터로 잠시 들어가서 그 뭐를 열면 되겠죠? 석삼자 누르면 여기 앞에 자꾸 방해지기는 게 누르면 여기 요거 있잖아요. 여기 누르면 저희 몰로 바로 들어가지니까 여기 우리 몰에서 보면은 요거 보이죠? 요게 공유잖아요. URL 복사 해서 우리 URL에다가 꾹 눌러서 붙이고 제목에다가 뭐 한일몰이라고 그냥 적을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외부 링크가 들어가졌을 거고, 그러면 나와서 뭐 프로페셔널 계정은 요거 눌러서 전환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냥 냅둘게요. 체크. 그러면 이렇게 꾸며졌죠. 자, 이모지를 안 달았으면 얘가 그렇게 눈에 띄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모지로 여기 눌러요 이렇게 보니까 좀 더 누르고 싶게 보이지 않아요? 네, 이렇게 이모지를 좀 잘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해요. 자, 여기 플러스 눌러주실래요? 여기 보면은 중간에 버튼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게시물이나 릴스나 스토리를 추가하는 버튼이에요. 자,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게시물을 올릴 수 있게 나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올리고자 하는 게시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게시물을 올릴 때는 기본이 1:1 사진이에요. 우리가 가로로 긴 사진을 넣던 세로로 긴 사진을 넣던 무조건 1:1로 거의 잘려서 넣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1:1에 맞춰서 사진을 찍어서 피드용 게시물은 올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가로로나 세로로밖에 찍으면 안 되는 그런 사진이었다면 만약 이렇게 골랐어요. 요거 혹시 보이시나요? 요거를 누르면 가로 세로를 원래 내 원문 사이즈대로 이렇게 넓게 나오게 해줄 수는 있는데, 그럼 양 옆에가 이렇게 흰색으로 채워지거나 뭔가 좀 안 이쁘게 배치가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에 피드 게시물은 1:1 사진으로 찍으시거나 그냥 1:1 게시물로 올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선택하셔서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만약 여러 사진을 선택하실 거면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네모 2개 겹쳐진 거. 요걸 누르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10개까지 선택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상의 경우는 인스타그램에서는 오토 플레이가 됩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블로그 같은 경우 우리가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지만 플레이가 되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올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화면 상에서 바로 플레이가 돼서 보이기 때문에 동영상 자체를 올렸을 때 좀 더 눈길이 끌려지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은 연습이니까 아무 사진이나 상관없어요. 마음에 드시는 사진을 선택해서 올려주시고 여기 옆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 보이죠? 요거 눌러서 한번 올려볼게요. 만약 나는 여러 장 올릴 거야.
이런 분은 요거 눌러서 선택하시면 여기 1, 2, 3, 4 번호가 붙어요. 이게 사진 순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 장을 선택해 주셔도 돼요. 저는 한 장만 올릴 거라 일단은 한 개만 선택해서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 누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로는 필터나 수정을 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와요.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되게 편집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진을 넣었을 때 조금 분위기 있는 사진을 만들겠다, 또는 조금 보정되게 사진을 하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필터를 골라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필터를 고를 수가 있더라 라는 거고, 좀 더 내가 세부적으로 밝게 한다든지 아니면 대조가 있게 한다든지 할 때는 수정을 해서 밝기나 대비 등을 맞춰 주실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요게 내가 좀 비뚤어졌다 할 때, 그래서 맞추시고 또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죠. 전 리믹스 안 할 거니까 일단 여기 세개심을 눌러서, 그럼 맨 마지막 요 부분은 이제 문구를 적고 여기서 사람이 있으면 사람 태그하거나 위치를 넣거나 아니면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들에도 같이 게시할 거면 같이 선택을 해서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구 입력에다 대략적으로 적어 볼게요. 선생님 사진 리믹스 선생님 그 아, 리믹스 안 했어요. 그냥 위에 그냥 아무데나 찍으시면 없어져요. 네. 근데 이거 완료한 다음에 저거 누르는 그거 아니에요? 아, 요거 잠깐 문구 좀 적어주세요. 아, 문구랑 해시태그까지 좀 적어주세요. 아, 해시태그요? 해시태그는 왜냐면 어디 있어요? 해시태그 샵해서 적으시면 돼요. 어디다가요? 그냥 문구 적는 거. 아, 문구에다가 여기다 샵 해가지고 이렇게 네.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문구를 좀 적을게요. 길게는 안 적을 거고 지금 연습이니까 한 두세 줄 적고 그 다음 해시태그도 적어보겠습니다. 해시태그는 그냥 샵 해가지고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모지를 붙여서 조금 더 꾸며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요거는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은 일단 내비두고 네, 샵 아메리카노 적었잖아요. 그 다음에 해시태그 적을 거라서 저도 한 칸 뛸게요. 그 다음에 샵 간식 샵 뭐 스콘일까요 저게?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관련된 그 해시태그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해시태그는 최대 30개까지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꼭 많이 넣기보다는 한 뭐 10개 정도? 그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스콘 적어보면 뭐 스콘 맛집 만들기, 스콘 클래스 등등에 관련된 해시태그들이 쫙 떠요. 그럼 여기 혹시 관련된 게 있으면 눌러서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샵 아메 이렇게 쳐보면 또 이렇게 쭉 뜨죠. 아메리카노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혹시 장소가 있다면 위치 추가를 눌러서 해당 장소를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한일 컴퓨터 학원을 쳐보면 한일 컴퓨터 학원이라는 위치 태그가 들어간 거 보이죠? 그리고 요 근래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인데 콜라보 게시물 추가라는 게 있어요. 요게 간단히 말하면 이게 이제 어떤 콜라보다 라는 거를 설정을 하는 건데 콜라보 게시물로 제가 먹방 기록을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먹방 기록이랑 콜라보로 선택한 사람이 7.1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 게시글을 올리면 여기 먹방 기록이랑 콜라보 게시물을 또 볼 수 있게 이렇게 넘어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추가로 어떻게 보이는지 보시게끔 넣어볼게요. 그러고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들에다가 게시도 가능한데요. 만약에 올릴 거면 선택하시고 아니면 선택 안 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만 올릴 거라서 요 계정들은 선택 안 할게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만약에 내가 계정 연결을 했다면 페이스북의 페이지에도 같이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저는 위에 체크 눌러서 게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게시물 올릴 때 다른 사람 태그하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태그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만약에 궁금하시면 저를 태그해 보셔도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갔죠. 요즘 먹방 기록 해가지고 제가 아까 콜라보 게시물 해놓으니까 7.1만 명 여기 누르면 먹방 기록에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먹방 기록 중에 내 것도 이렇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혹시 먹방 기록을 눌러본 사람들이면 여기서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요즘 콜라보라고 새로 나온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시물 올릴 때 콜라보라는 게 있었죠. 이분을 친구 추가를 하고 싶으니까 이제 검색을 눌러서 여기다 아이디를 적거나 아니면 이름 부분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이분을 팔로우를 하면요. 지금 여기가 파란색 팔로우는 팔로우가 아직 안 돼 있는 사이거든요. 제가 여기 팔로우를 누르면 팔로워가 한 명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팔로우가 되는 거예요. 팔로우라는 건 즐겨찾기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계정을 내가 즐겨찾기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팔로우했다고 나한테 이제 나도 팔로워가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 상대방이 팔로우를 했다면 요 위에 관심 부분에 누가 팔로우를 했다라고 뜨면 팔로우를 우리가 누른다든지 그렇게 해서 맞팔로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 나온 건 어떻게 아이디를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 개가 아닐 텐데요. 이름으로 찾으려면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죠. 팔로잉이라고 됐죠? 팔로워가 됐다라는 거고 팔로워가 하나 더 늘어난 거 확인했을 거예요. 지금 피온 찾아보니까 팔로우라고 뜨는 게 아니라 맞팔로우라고 뜨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피오라는 계정이 저를 먼저 팔로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저도 여기 이제 맞팔로우를 누르면 여기가 팔로잉으로 바뀌었고 여기 팔로워가 하나 더 늘어났죠? 팔로워 늘어난 거 보이고요. 이분은 요 QR로 주셨거든요. 그러게 QR로도 주신 분 있으세요. 만약에 이 QR로 받은 건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으로 이 QR 코드를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이게 찍히면은 되는데 안 찍히네. 연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이거를 인스타로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팔로우를 할 수 있게 들어와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홈탭을 눌러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하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누가 팔로우하기 시작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떠 있는 걸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여기에 좀 전에 그 계정에서 올린 게시글들이 뜨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이번에 넘겨서 181페이지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콘텐츠 제작하여 홍보하기 두 번째 단계, 바로 스토리를 만들어 홍보하는 건데요. 우리가 스토리는 팔로워들에게 24시간 동안 보여주고 사라지는 걸 스토리라고 해요. 그래서 스토리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서 우리 팔로워들에게 진짜 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역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스토리라는 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스토리는 지금 바로 찍을 수 있게 이렇게 떠요. 근데 지금 찍어서 그 상황을 알려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찍어 놓은 앨범의 사진을 활용하실 거면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이 앨범을 클릭해 주실래요? 그러고 스토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토리로 올릴 게시물들, 사진들을 좀 선택해 주세요. 만약 여기 선택을 누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선택해서 올릴 수가 있어서 스토리를 하나만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올리는 게 가능해요. 스토리는 세로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로로 찍은 사진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위아래가 이렇게 색깔로 그냥 채워져 있는 상태가 되죠. 뭐 상관은 없고 내가 늘려서 맞춰도 되니까 일단은 선택을 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개 올릴 분은 여러 개, 하나만 올릴 분은 하나만 선택하셔도 돼요. 스토리는 사진 여러 장 올리는 거예요? 사진을 여러 장 올릴 수도 있고 사진 한 장 올릴 수도 있고 동영상 올릴 수도 있어요. 네, 마음껏 올리시면 돼요.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 네. 여러 장 올리려고 그러면 위에 선택을 눌러주시면 여러 장을 고를 수 있게 떠요. 제가 다시 취소해서 보여드리면 그냥 한 장은 한 장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갤러리 위에 선택이라고 버튼이 보이죠? 요걸 누르면 여기 동그라미가 뜹니다. 그래서 여러 장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띄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 저는 움직이는 거 올릴 거라서 동영상을 골라볼게요. 선생님 게시물 사진은 10개까지 추가 가능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스토리는 몇 개까지 가능해요? 상관없어요. 스토리는 어차피 오늘 하루만 보이고 사라질 거예요. 네. 그리고 완전히 사라진다기보단 사실은 나한테는 보관이라는 곳에 남아있고 사람들은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관을 해놨던 스토리 중에 마음에 드는 스토리는 꺼내서 하이라이트로 빼놓을 수가 있어요. 네. 그것도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일단 스토리를 고르셨다면 다음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하나씩 올릴 거냐 레이아웃으로 올릴 거냐 나오는데 저는 레이아웃은 추천 안 하고 하나씩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동영상은 동영상대로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렇게 찍겠지? 이거 빼고 싶다 이거는. 잠깐만요. 전 빼고 싶은데 1번을 빼야겠어요. 잘못 찍은 거였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찍은 사진을 올릴 거고 여기 위쪽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요. 내가 만약 여기에다가 글씨를 쓰고 싶다. 그러면 그냥 화면을 터치하시면 돼요. 만약 이게 사진을 좀 더 늘려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안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두 손가락으로 늘리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보이게 할 부분으로 이렇게 맞춰두시면 되겠고, 글씨 쓸 거면 여기 요 화면을 그냥 터치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글씨 쓰게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하남 스타필드, 얘네가 어린이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대요. 키니핑 뭐더라? 티니핑인가 키니핑?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만 적을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색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고를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색깔을 스포이드로 찍어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디자인. 요거는 애니메이션. 해서 딴 데 누르면 글씨가 완료됐고, 얘를 끌어다가 원하는 데 갖다 놓거나 크기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저는 지금 사진을 그냥 아무거나 올렸지만, 내가 만약에 내 제품에 관련된 사진을 이렇게 올려서 홍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웃는 얼굴 요거 보여요? 요게 스티커예요. 여기를 눌러서 GIF 같은 경우는 GIF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요거 여기 이제 인기 GIF들이 뜰 텐데 그걸 누르셔도 되고, 여기다 검색에다가 뭐 박수 뭐 이런 식으로 박수 이런 식으로 내가 검색을 하면 그에 관련된 GIF 스티커들이 나와요. 그러면 해당 스티커를 눌러서 가져와서 꾸며주시는 것도 돼요. 그리고 스티커에서 네, 잔뜩 떴죠. 스티커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여기 있는 링크예요. 링크를 눌러서 만약 여기 URL에 우리 스토어에서 만약 이 제품이 판매하는 제품이면 스토어의 URL을 집어넣어도 되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한일몰에서 파는 저는 여기 바탕에 이거 꺼내놨어요. 좀 쉽게 들어가려고. 한일몰에서 파는 상품 중에서 나는 요 상품이 그와 관련된 상품이라고 한다면 이 상품으로 가서 이 상품에 공유하기가 있죠. 어디 갔니? 예, 여기 공유. 해서 URL을 복사를 하면 이 상품의 URL을 복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제가 요거 화면을 줄여서 인스타로 간 다음에 요 URL에다가 아까 상품 URL을 붙이고 스티커는 예를 들어서 상품 보러 가기 또는 상품 구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완료를 하시면 그렇게 표시가 되겠죠. 좀 이쁘게 하려고 이모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표시가 돼서 이런 식으로 내가 배치할 곳에다가 마련을 해주시면은 만약 상품이고 이 상품을 사러 가고 싶은 사람들, 마땅하게 내가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요 스티커를 눌러서 구매하러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이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있어서 각각의 상품들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어주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꾸며보았고 요거는 효과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다가 어떤 효과를 넣겠다 하면은 내가 예쁜 어떤 효과를 집어넣을 수 있는 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걸 다 올렸다면 다음 버튼을 눌러서 내 스토리에 그냥 공유하시면 돼요. 다른 친구들한테 특별히 보낼 거면 보내기겠지만 저는 따로 보낼 건 아니므로 완료할게요. 그럼 제 스토리에 이렇게 테두리 같은 게 생겼죠? 실제 이렇게 눌러보면은 그
그 계정에 이렇게 올려놓은 스토리의 내용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스토리 한번 올려보세요. 내 스토리에다 공유하는 거, 공유 눌러주는 거죠? 네, 내 스토리에다 올리면 돼요. 그러면 내 팔로워들한테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요, 이렇게 샤프나 뭐 이런 제품들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막대가 하나 둘 셋 넷 여러 가지 있죠. 이게 이 몰에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이렇게 스토리는 하나밖에 안 올라가요? 하나밖에 안 올라간다는 거 어떤 얘기일까요? 아 스토리 여러 개 올릴 수 있어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개를 올릴 수 있다라고 했었죠. 10개 이상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토리는 그럼 비디오도 제가 만약에 영상 네, 아까 그래서 제가 동영상 올리는 것도 보여드렸었잖아요. 동영상 그냥 선택하면 돼요? 네, 선택해서 올리시면 돼요. 물론 그 동영상이 긴 동영상이라 해봤자 짧게만 올라가겠지만, 아,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후기 같은 것들을 잘라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품 사러 가기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그거를 물건을 바로 살 수 있게 연결 지어주기도 해요. 선생님 이게 게시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게시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 프로필로 올라가는 거죠? 프로필 위쪽에 이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아이더에서 올리고 있는 것도 볼게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얘네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실제 많은 업체들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 저는 진짜 또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올린 거잖아요. 릴스에 만든 영상을 가져와서 여기다 스토리에도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감성적이고 막 이렇게 보이면 이 물건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 와가지고 그 프로필 창에 여기 보면 아이템 포크라는 데를 얘는 쓰고 있더라고요. 이템 판매처로 가서 그 상품을 살 수 있게 이렇게 연결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업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데를 이제 보시고 내가 뭐랄까 마음에 드는 그런 형식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데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해서 쓰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되게 뭐랄까 특이한 상품들을 주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길을 끄는 상품들을 사러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얘네는 이거를 지금 연결해 놓은 게 어디로 연결했냐면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쿠팡에 상품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포크 링크라고 해서 그 링크 자체가 여러 가지로 걸려질 수 있는 어플을 설치해서 그 어플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가격대는 비싸서 제가 물건을 사본 적은 없는데, 일단적으로 가격대가 맞다면 아마 샀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런 것도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여기도 사실은 아이에 관련된 용품을 파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이런 데가 보이죠? 보면은 링크트리를 얘는 이용한 것 같아요. 링크트리로 스마트 스토어로 넘어가서 판매할 수도 있게 해놨고, 이게 얘네 스마트 스토어예요. 아직은 빅파워까지는 아니고 파워 단계인데, 인스타에서 왜 발도장 찍는 거라든지 되게 좀 사랑스럽게 이렇게 찍어놓은 동영상들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이런 걸 보고 아이한테 뭔가 그래도 요즘 아이를 많이 낳는 시대는 또 아니니까 뭔가 그래도 뭐랄까 이쁘게 그렇게 키우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드 토퍼나 이런 거를 또 찍기도 하시니까 인스타를 많이들 활용하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촬영 소품들을 연결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도 저는 추천하는 업체 중에 한 군데입니다. 요거 보이죠? 얘가 하이라이트예요. 아까 스토리에 올린 것들은 하이라이트로 빼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이 인스타그램 게시판으로 왔을 때, 내 게시글로 왔을 때 여기서 그냥 바로 보고 그 상품을 궁금하면 눌러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게, 요 막대기 여기 보이죠? 요거에 다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꺼내놓은 거 보이죠? 스토리는 24시간 뒤에 사라지는데 네, 사라지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걸 하이라이트에다 빼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 프로필 링크 찾아온 사람한테는 저게 계속 보일 수가 있어요. 하이라이트는 몇 개까지 된다고요? 몇 개까지가 없어요. 아 그래요? 선생님 죄송한데 하이라이트 한 번만 해주세요. 지금 이제 만들러 갈 건데 괜찮을까요? 자, 하이라이트는 아까 스토리에 있는 거에서도 바로 만들 수가 있긴 한데요. 지금 스토리 올린 거는 24시간 이후에는 어쨌든 내 화면에서도 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 스토리가 나중에도 어디 저장이 돼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계정 한 번만 눌러 볼게요. 자, 요게 하이라이트로 제가 빼놓은 것들인데 지금은 제가 얘네를 좀 제거 좀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를 편집을 할 수가 있고 필요 없는 하이라이트는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유, 먹을 거 많이도 올렸네요. 자, 어쨌든 하이라이트를 제가 좀 삭제하기로 했으니까 좀 삭제 좀 해볼게요. 이것도 카페 가서 찍었었던 건데 이렇게 하려면 하나씩 지워야 되니까 수정. 그냥 삭제랑 그렇게 체크해서 삭제하는 거랑 무슨 차이예요? 그냥 삭제하는 거는 그 하나하나의 하이라이트 안에 넣어놓은 스토리 한 개 한 개를 삭제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하이라이트 전체를 삭제할 거라 삭제를 누른 거예요. 지금 여기 신규가 떠 있는 경우는 하이라이트를 제가 넣었기 때문에 그나마 떠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안 떠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잠깐 가볼까요? 여기 석삼자 더보기. 자, 여기 눌러보시면 보관이라는 곳 보이시죠? 이 보관이 하이라이트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에요.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하이라이트로 꺼내고 싶은 애들을 꾹꾹 누르겠습니다. 꾹. 한번 터치를 해서 꺼내도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하이라이트 보여요? 요거 눌러서 하이라이트를 추가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의 이름은 내가 지어주면 되는데 지금 요거는 일상이라고 제가 지어볼게요. 그리고 추가 누르면 이렇게 일상에 추가됨이라고 떴죠. 제가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일상이라고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생긴 거 보이죠? 만약 제가 이걸 다시 눌러서 여기다가 더보기를 눌러서 하이라이트에서 수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선택한 하이라이트 스토리는 하나지만 스토리에 있는 것 중에 더 추가하고 싶은 걸 더 선택해서 여러 개를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 있는 커버도 내가 바꾸고 싶다면 커버 수정을 해서 여기 스토리 안에 있는 커버로 고를 수도 있지만 이거 말고 내가 만약에 그 미리 캔버스에서 이쁘게 만든 디자인이 있다면 여기 갤러리에 있는 다른 사진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갤러리에서 샌드 애니어에서 가져왔던 미리 캔버스에 예쁘게 꾸며놓은 디자인으로 선택해서 가져와 볼게요.
이거는 미리 캔버스에서 미리 만들어 온 거예요. 예. 커버는 프로필 편집에서 들어가나요? 커버요? 아니요. 아까 어디 들어갔어요? 제가 하이라이트 눌렀고 여기 더보기 눌러서 하이라이트 수정 들어갔었잖아요. 여기 커버 수정. 이걸로 제작해서 만든 거예요. 하이라이트마다 커버를 다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예, 거예요? 가능하죠. 스토리 한번 보시면서 하이라이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 플러스 다시 눌러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릴스 있어요. 릴스 눌러주세요. 릴스는 어떤 거냐면 짧은 동영상을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릴스를 남기는 부분에서는 바로 릴스 영상을 찍어서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와서 릴스를 만들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은 지금 촬영 화면이에요. 그죠? 일단 제가 요 옆에 있는 메뉴들부터 좀 소개를 하고 나서 수업 계속 나갈 건데요. 요거는 뭐냐면 음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릴스 동영상에는 음악을 내가 고르고 싶은 음악들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음악을 눌러보면 그 Life is 음악이 just 이렇게 a bowl of 보이고 만약 이 cherries. 음악이 마음에 Sometimes it is 들면 fate 완료를 filled 하시면 with 돼요. words. 여기 이렇게 위치도 바꿔서 해당하는 음악 위치를 맞춰놓고 If one day you lose your way, just remember one thing, my friend. When you 네, 예를 들어서 유료나 이런 거 그런 거는 딱히 없고요. 그러니까 저작권 얘기하시는 건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챌린지 같은 거 보시면 막 요즘 막 많이 쓰는 그런 음악들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써도 상관없는 게 릴스예요. 왜냐면 이걸로 수익을 얻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작권 관련해서는 그냥 아무거나 써도 예,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다만 이 릴스로 만든 음악을 영상을 내가 유튜브에 올리겠다. 그럼 그때는 이제 저작권에 걸리죠. 그런 경우도 뭐 저작권 때문에 막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거보단 그 동영상을 올렸을 때 받을 수익을 내가 얻을 수 없다는 거. 그런 게 이제 차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얘는 효과예요. 자, 여기를 누르면 여러 가지 릴스에서 쓰여지는 효과들을 선택해서 쓸 수가 있고요. 인기 상승해 보면은 인기 있는 그런 효과들, 릴스 디자인에 대한 그런 효과들을 내가 선택해서 촬영할 때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효과 말고 내가 다른 효과를 쓰겠다 하면은 검색을 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자주 쓰는 효과는 즐겨찾기로 추가해 놓는 것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보세요. 자, 효과 부분은 요 옆으로도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효과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좀 요거로 놓으니까 예, 화면 이게 좀 바뀌었죠. 예, 줌 TTK라는 게 화면 이렇게 줌인되는 효과예요. 뭐 효과마다 다 달라서 효과를 모두 설명드리긴 어려우니까 참고로 보시고, 포토크롭은 사진 찍으면 얘가 막 녹화 버튼이 막 움직이면서 만약에 막 이렇게 막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거라 보통 이제 여행지 갔을 때 친구들끼리 찍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다시 시작할게요. 자, 요거는 뭐냐? 아까 요런 거 있죠? 아까 뭐였죠? 챌린지? 요런 거? 네, 그래서 관련된 게 있으면 누르시면 되고 없으면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시간이에요. 릴스는 최소 15초에서부터 최대로는 90초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동영상을 15초 찍을 거냐 30초 찍을 거냐 이런 거를 설정해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속도겠죠. 배속. 그리고 요거는 레이아웃. 그래서 화면을 내가 이렇게 두 줄로 찍을 거냐 이런 레이아웃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제스처인데요. 내가 만약에 이 릴스로 저는 몸치라서 그런 적은 없지만 만약에 챌린지 춤을 추려고 해요. 그러면
왜요? 저 몸치기네요. 자, 이걸 눌러서 이렇게 놓고 이 제스처를 취하면 그때부터 사진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스처 컨트롤 같은 경우는 손바닥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녹화를 중단하거나 시작할 때 들어가는 게 제스처 컨트롤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타이머 같은 경우는 내가 저기 가가지고 이제 율동을 해야 되니까 그 플레이 버튼, 그러니까는 녹화 버튼 누르고 옮겨가는 그 시간 동안에 타이머를 뭐 10초 또는 3초 이렇게 걸어가지고 타이머를 건 다음에 이제 찍는 거 그런 걸 말하고요. 듀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카메라가 보면 전면부 카메라랑 후면부 카메라가 있잖아요. 양쪽으로 다 찍는 거 이런 뜻이에요. 자, 효과에 대해서는 좀 설명드렸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바로 촬영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영상을 찍어 놓은 걸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사진들을 연결해서 영상을 만들고 싶다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눌러주세요. 터치. 그러면 역시 사진을 가져올 수 있게 뜹니다. 자, 여기서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고르시는데 사진을 고를 분은 사진을 여러 장을 골라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 장을 고를 거니까 위쪽에 있는 이 모양을 누를게요. 그러고 진짜 여러 장을 그냥 툭툭툭 고르세요. 이건 제가 캡처 화면인데 그냥 이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한 27장을 골랐거든요. 그리고 다음 버튼 눌러볼게요. Life is just a bowl of 여기서 cherries. Sometimes it is great filled with 좀 늘려볼게요. 이 클립 사이가 너무 심심하게 전환되는 것 같다 라면은 클립과 클립 사이에 요점 보여요? 여기를 눌러서 효과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난 이런 효과를 넣을 거야 해서 여기 전환되는 게 모든 항목에 적용할 수도 있고 한 개 한 개씩 다른 효과들을 설정해도 되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음악을 틀었을 때 Life is just Don't be afraid. 여기서 다른 음악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다른 음악이 얘가 바로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찍어서 얘를 조절을 해요. 요 위치쯤에 맞게.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When 나오겠죠? things go wrong, just be 전 여기서 또 멈추고 싶으면 여기다 이렇게 맞춰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음량이 보이잖아요. 이 음량에 맞게 내가 조금씩 strong. 세팅을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밑에 보면 순서 변경 있죠. 순서 변경에서 얘네들을 빼고 싶은 애는 빼거나 아니면 얘랑 얘랑 바꾸거나 이런 순서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립 추가가 이 그림이나 동영상 추가하는 거예요. 이거 눌러서 다른 것도 추가할 거면 추가하시거나 텍스트나 스티커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요쯤에다 텍스트를 넣고 싶으면 발을 갖다 놓고 텍스트를 눌러요.
그러고 이번에 갈 성수 팝업.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그러고 이렇게 배치를 하고 완료를 누르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을 거냐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데까지로 얘를 맞춰요. 그러고 여기다가는 내가 또 다른 걸 쓰겠다. 그럼 또 텍스트 눌러서 또 쓰시면 돼요. 자, 스티커도 설명드려 볼게요. 스티커를 누르면 아까처럼 GIF 스티커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들이 뭐 이렇게 치면은 나들이랑 관련된 게 있으면 나오겠죠. 조금 늦게 뜨네요. 요걸로 넣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을 꾸미고 완료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넣을 거냐 이런 걸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데 이렇게 넣고 요쯤에다가 또 글 쓰고 싶으면 아까 텍스트 해서 얘가 이제 닥터 자르트 팝업 뭐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글씨가 흰색이라 안 보이니까 바꿔서 하고 완료했죠. 그러고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글자는 삭제도 되고요. 그래서 만들면 릴스가 이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커버가 일단은 기본적인 커버가 나오겠지만 나는 이거 말고 처음에 뜨는 커버를 다른 디자인을 하고 싶다면 여기 띄워져 있는 다른 디자인을 고르셔도 되고 이렇게 아니면 이것도 기기에서 추가를 해서 다른 이미지로 바꿔서 띄워도 돼요. 그리고 문구를 적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적고 됐죠? 그러고 공유하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피드에도 공유하기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피드에도 같이 올라가면서 릴스에 올려지게 되고요. 피드에 공유가 돼 있다 보니 내 그 팔로워들은 다 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될 거고 릴스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성수 팝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올린 릴스를 또 도달돼서 보겠죠. 그렇게 들어가는 게 릴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내 스토리가 안 보이는 건 갑자기 없어지는 거 같아요. In 5, 6, 7.